안녕하세요. 네, 평가 이재혁 관세사입니다. 네,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문제 풀이 하기 전에 잠깐 간단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강평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 이제 스텝 1, 스텝 2, 스텝 3, 3단계에 걸쳐서 하는데 그 3단계 모의고사는 좀 유기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이제 원스텝이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처음 하거나 모의고사가 이제 숙달되지 않은 분들 위주로 해서 모의고사가 진행된다고 전제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비교적 이제 중이나 하 정도 수준 레벨에서 일단 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평을 하고 그 다음에 첨삭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책을 보고 답을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도 모의고사를 활용하지 마시고 무조건 저한테 답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첨삭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문제점, 여러분들이 답안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개선을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개선 사항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의고사가 습관이 결정이 돼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계신 분들은 한번 숙달된 경험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고치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리마인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시험에서 가장 출제 어떤 난이도나 어떤 출제 빈도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들 위주로 해서 낼 거기 때문에 내용이나 그런 답안 내용들이 일부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드리는 답안과 내용이 틀려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내용이 충분히 점수를 드릴 만큼 합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완결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상당한 점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학원 홈페이지에 강사별 Q&A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문제와 관련된 모든 질문, 학습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는 분들도 학원 홈페이지 쪽으로 양해를 구하고 학원 홈페이지 쪽으로 질문을 가급적 유도할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기타 개인적인 상담,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이메일을 활용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 한해서 이메일을 허용해 드리는데 제 메일은 younhoi 한메일넷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을 드렸는데 답안에서 이런 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채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면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이다라고 싶으면 좀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이 있으면 이메일을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일단 모의고사 푸시느라고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자, 6문제를 일단 냈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1번 문제에서 중간에 이제 2번 항목이 약간 좀 풀기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50점짜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판매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급 금액이 지급되기 위해서 실제 지급 금액이 과세 가격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 판매에 대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실제 지급 금액을 과세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세 가지 거래 유형을 주고 이 세 가지 거래 유형이 수출 판매 거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게끔 하는 게 핵심적이었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총 50점짜리 배점 중에 40점이 문제 자체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점, 15점, 10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점을 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 일단 판매의 결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판매의 결과로서 카페트가 이제 수출이 된 거고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 판매의 결과로서 수익이 됐기 때문에 실제 지급 금액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흐름을 갖고 가시면 배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 경우가 좀 어려웠을 건데요. 그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거고 그 제조자,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건 수출 판매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지금 WCO 권고 의견 1.1이죠. 1.1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좀 그 오류로 쓰신 분들은 그 권고 의견 1.1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제조자의 그 계산과 책임에 의해서 국내에서 판매가 될지라도 국내에서 최종 소비자와 수출자 간의 판매 계약의 결과로서 수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서 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 규정에 의율해서 수출 판매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부분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었고 제 입장에서도 스텝 1에서 이 정도 난이도 문제를 내는 게 합리적이냐를 계속 따졌었는데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께는 기본적으로 학습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몇 분이 답안을 제대로 도출하실지 확인해 보고 싶은 욕구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경우는 간단하죠. 그래서 임대차, 임차에 의한 수입인데 그 구매 선택권, 그 추후에 이제 구입을 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수입자한테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거래 그리고 수출자한테 소유권이 유보된 형태이기 때문에 술 판매가 아니다로 쭉 밀고 나가셨으면 배점을 드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50점짜리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10점짜리. 자, 이번 문제는 지금 기출문제죠.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를 안 해놨는데 이게 12년도 평가 기출문제 10점짜리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대략 지금 저희가 6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 2문제 정도는 계속 기출문제를 배정을 할 예정이고요. 스텝 1과 스텝 2에서는 기출문제를 계속 배정을 할 건데 스텝 1에서는 좀 간단한 형태의 기출문제를 좀 다뤄볼 거고 스텝 2에서는 난이도 있는 기출문제를 좀 다뤄보거나 아니면 거기서 레벨업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이제 답안, 그 제시되어 있는 답안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저희가 WTO 평가협정에 의해서 관세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상업적 관행 존중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LME의 시세를 기초로 해서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상관행이거든요. 그 비철금속 업계의 하나의 관행이고 그러한 관행을 인정받아서 달리 거래 가격을 배제할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LME의 시세를 끌어다가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상관행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거래 가격을 채택할 수 있다라는 논지로 진행을 하시면 무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은 그 여러분들이 작성된 답안을 기초로 해서 다시 첨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3번 문제도 기출문제인데요. 10년도 기출문제 동일하죠. 잠정신고 대상, 확정신고 대상, 그 과세할 결정 방법, 사유심사 대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뭐 간단한 그 단순 서술식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잠정신고 대상 물건 중에 이번 이제 잠정신고 대상 물품 중에 그 과세가액 결정 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잠정신고를 하기 위해서 과세가액 결정 방법 사전심사가 그 일반적인 그 법정 가산 요소나 법정 그 공제 요소 내지는 그 거래 가격의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과세가액 결정 방법 사전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경우는 여러분들 그 잠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액 결정 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해야지만이 잠정신고 대상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좀 주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안에다가도 기재를 해놨고요. 뭐 기간은 이제 확정신고 기간은 2년에 2년이라고 나와 있고요. 간단한 문제죠. 자, 4번 넘어갑니다. 4번은 이제 WCO 권고의견 20.2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그 과세환율, 그 고정환율을 적용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 그 통화환산에 관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달러 금액으로 인보이스가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그 결제는 유로 통화로 결제를 하기로 이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과세가율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인보이스에는 달러로 표기되어 있고 결제는 유로로 할 때 어느 걸 기준으로 하냐? 거기에 대해서 권고의견 20.1이 명쾌하게 답을 내리고 있죠. 결제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인보이스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제 통화를 기준으로 하고 지급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결제 통화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제 통화가 유로화기 때문에 유로화를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과세 환율을 최종적으로 곱해서 원화로 환산된 원화 과세 가격이 저희가 말하는 커스텀스 밸류, 수입 신고를 해야 될 과세 가격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 넘어갑니다. 5번 문제는 수출국 X 판매자 전기 제품 105.75. 예. 그 수출 판매 거래에 대한 그 10점짜리 문제고 WCO 권고 의견 14.1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답안에다가 출처를 일일이 다 적어놨으니까 자기가 쓴 답안과 답이 완전히 틀어졌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권고 의견이나 WTO 협정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해당되는 그 출처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그 권고 의견이나 예외 같은 것들을 분명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문제죠. 예, 5.75불로에서 수입을 하기로 했는데 수출자는 5불로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제조자로부터 수입자한테 들어오죠. 자, 그럴 때 수출 판매가 어느 거래냐? 네, 수출 판매가 어느 거래냐를 판단하면 간단한 문제죠. 결국은 비록 선적이 제조국에서 선적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더라도 수출 판매, 우리나라로 수입을 유발케 하는 최종적인 거래, 더 레스트 세일즈가 수출 판매 거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출자와 우리나라 수입자 간의 거래인 5.75불이 기본적으로 과세가격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제도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교재가 그러니까 10점짜리로 하기에는 약간 목차나 그런 게 구성이 제대로 짜여있지 않아서 출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절차적인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 절차, 효과, 그리고 올해 개정 내용이죠. 법령 개정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답안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4번에 나와 있는데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사전 조정에 대해서 이 점을 일단 배점을 했는데요. 그 종래에는 그 과세가격, 저희가 말하는 커스텀스 밸류와 국세에서의 어떤 정상가격, 그 두 개를 이제 상호 조화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조정제도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조정제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추징을 받았을 때, 관세청에서 추징을 받았을 때 납세 의무자가 국세청에다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정 청구를.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추징을 받았는데, 그렇죠. 고가신고라고 추징을 받았는데 그걸 관세청을 갖고 와서 고가신고래요 하고 다시 환급 신청을 하는 거죠. 경정 청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느 그 국세청과 관세청 일방 한쪽에서 추징을 받게 되면 다른 상대방한테 가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제도인데요. 그런데 추징을 받은 경우 이외에 추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히자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은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신청을 했을 때 관세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국세에 대해서도 같이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관세청장이 접수를 받지만 국세청장과 협의해서 정상적인 가격, 서로 절충된 가격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도고 이전 가격 세제 안에서 과세 가격과 정상 가격의 어떤 조화를 위한 아주 획기적인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비록 법령에는 없지만, 현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올해 법 개정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적인 절차나 그런 부분은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령은 지금 개정 내용이 나왔는데 규칙이 아직 안 나와서 완전히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 공지 내용을 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했는데 일단 법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취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목차 정도에다가라도 최소한 반영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주는 이 정도로 해서 강평을 마무리하고요. 세부적인 어떤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여러분이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는 답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정말 많은 형태에서 제가 주로 문제를 삼는 부분은
기존에 답안을 작성해 주셨던 그러니까 분들의 답안을 보면 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문제에 집중해라.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걸 자꾸 답하지 말고 문제에 최대한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해한 대로 쓰지 마라. 규정에 나와 있는데, 협정에 나와 있고 법에 나와 있는데 왜 내가 이해한 대로 내 편의대로만 쓰냐. 그리고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원칙만 잘 지켜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와도 여러분들께 합당한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드릴 거고, 또 그러한 걸 통해서 모의고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충분히 공부를 해서 저한테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책 보고 쓰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평가는 그럴 만한 과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좀 많이 해오시고, 그리고 답안을 반드시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답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